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1단원, 1-1단원을 거의 다 끝냈는데 아직 안 한 게 앞에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불꽃 반응이에요. 그래서 불꽃 반응 그리고 선스 스펙트럼까지 간단하게 보고 1-1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꽃 반응 먼저 보면은 불꽃 반응은 사실 이 정리를 막 열심히 외운다기보다는 실험을 하고 불꽃 반응 색이 어떤지, 어떤 원소가 어떤 색깔을 나타내는지 이 정도만 외워주면은 됩니다. 실험을 하면 자연스럽게도 외울 수가 있어요. 그 전에 그래도 뭔지는 알고 실험을 해야 되니까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불꽃 반응이란 금속 원소 중 일부에서 그 원소를 포함한 물질을 불꽃에 넣었을 때 어떤 색깔을 나타내는 것을 불꽃 반응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금속 원소라 돼 있지, 금속 원소. 저번에 이 수업에서 금속 원소가 주기율표에서 보면은 어디 쪽에 있는 거라 했죠? 주기율표 기준으로 하면은 맞아요, 왼쪽에 있는 애들이고 수소 빼고 왼쪽에 있는 애들을 금속 원소라고 합니다. 근데 모든 금속 원소가 또 불꽃 반응색이 있는 건 아니고 일부가 불꽃에 넣었을 때 어떤 색깔을 나타낸다. 여기 밑에 보면은 불꽃 반응 색깔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사실은 근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뭐 색깔 이름을 알아서 뭐 붙일 수도 있잖아. 근데 그냥 교과서랑 학습지 이런 데 나와 있는 대로 외워주세요. 이거 돼요, 이거 안 돼요 이런 거 굳이 물어보지 마시고 여기 보면 칼륨 같은 거 보라색이라 돼 있는데 사실 뭐 핑크색 이렇게 해도 내가 틀렸다고 못하겠지만 근데 이제 딱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핑크색이라 하면 틀립니다. 무조건 보라색. 이렇게 리튬 빨간색,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그냥 빨간색 해도 됩니다. 칼슘 주황색, 바륨에는 황록색이라고 하는데 황록색이 뭐냐면 이렇게 노란색이랑 초록색 사이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보통 연두색이라 부르는데 이 색깔 이름을 황록색이라고 합니다. 황록색. 구리는 청록색, 초록색과 파란색 사이 청록색. 나트륨은 노란색.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금속들은 반응 색깔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비교하면 아 이거는 이 원소구나, 이거는 이 원소구나 이렇게 또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너무 어렵지는 않죠? 여기 그냥 체크 한번 해보자. 요거는 암기해서 시험치기 암기해서 시험치기 됐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 있어. 근데 그 물질이 염화나트륨이래요.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에서 염은 뭐죠? 염소죠, 염소. 염소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그치, 염소는 내가 저번에 말했는데 비금속이에요, 비금속. 금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염화나트륨을 이 불꽃 반응 색깔을 보려고 하면은 염소는 금속이 아니니까 당연히 색깔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나트륨의 색깔만 나옵니다. 나트륨의 색깔. 그래서 아마 노란색이 나올 거예요. 불꽃 반응 실험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물질이 나와 있으면 아, 이 물질에서 금속 원소가 나타내는 불꽃 반응 색깔을 찾아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불꽃 반응에는 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이것도 엄청 쉽지만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실험 방법이 간단하고 쉽다. 진짜 간단하고 쉬워요. 대신 너희가 하기에는 쌤이 봤을 때는 당연히 쉽고 금방금방 끝나는데 너희가 하기에는 이제 위험한 게 많죠. 불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물질들도 처음 보는 물질도 많고 다 구분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너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 우리 과학에서 실험 중에서는 쉬운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같은 불꽃 반응색이 나타난다. 이거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실험을 하려면 진짜 양이 많이 필요한 실험이 있어요. 다 날아가고. 근데 이 불꽃 반응 색깔은 조금만 있어도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양으로도 실험 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종류의 금속 원소를 포함한 물질은 내가 이거 잘못 적었네. 적은 양으로도 실험 가능하다. 여기 적어야겠네. 미안해요. 한번 옮겨주세요. 자, 세 번째, 같은 종류의 금속 원소를 포함한 물질은 같은 불꽃 반응색이 나타난다. 이건 당연한 거지. 금속 원소가 같으면 같은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네 번째, 모든 원소의 종류를 구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당연하지. 당연히 모든 원소 종류를 구별할 수 없지. 왜냐하면 금속만 그 중에서 또 일부만 가능하니까. 맞죠? 모든 거를 다 구분할 수는 없다.
그리고 여기 보면 네모 안에 보충 실험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충 실험은 불꽃 반응 실험 똑같은 건데 좀 방법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한 거랑 방법이 좀 달라요. 뭐냐면 니크롬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니크롬선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 손잡이가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물질을 묻혀. 여기다가 살짝 물질을 묻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이다 하면은 염화나트륨이 이렇게 묻어 있겠죠. 요거를 이제 토치에 갖다 대면은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는 실험입니다. 이게 진짜 훨씬 어렵고 위험해요. 왜냐면 이 실험에서는 묽은 염산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실험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이렇게 묽은 염산에 넣어서 니크롬선을 씻고 그다음 증류수로 한번 헹군 다음에 이 시료를 묻혀서 이 토치에 갖다 대면은 불꽃 반응색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니크롬선을 토치의 겉불꽃에다가 넣어서 가열을 해야 돼요. 이거 한번 볼게. 자, 우리가 불꽃을 보면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불꽃 잘 그리지 못하는데 이렇게 생겼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대충? 자, 불꽃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 중에 요 부분을 우리가 겉불꽃 그다음 안쪽에 있는 애를 속불꽃이라고 합니다. 속불꽃. 근데 여기서는 겉불꽃에다가 넣으래요. 겉불꽃에다가. 왜 겉불꽃에 넣으라고 할까? 자, 우리가 물질의 연소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일단 발화점 이상의 온도, 그리고 탈물질, 마지막으로 맞아요. 산소가 필요하죠. 산소가. 겉불꽃에 산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온도가 어떻겠어? 그죠? 온도가 높겠죠. 온도가 높다. 산소가 많이 있어서 온도가 높고 산화가 훨씬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겉불꽃에다가 이걸 넣어서 이 시료를 넣어서 불꽃 반응색을 관찰해야 해요. 여기 보면 읽기 자료에 그 설명이 나와 있어요. 겉불꽃의 온도가 가장 높고 주변에 산소가 많아서 산화가 촉진된다. 그래서 반응을 빨리 일어나게 한다. 근데 속불꽃은 여기 공기랑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산소가 적겠죠. 그래서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불꽃 반응을 관찰하기가 비교적 어렵습니다. 그래서 겉불꽃에 넣어서 이렇게 관찰을 할 수 있다. 이런 실험도 있다라는 거 한번 봐두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과학실에서 실험 수업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